대표 수출 작물인 파프리카 백합 농가들이 생산 단가 상승과 엔저 현상, 질병까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약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5개 시군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실내 라돈 농도 첫 실태 조사에서 5곳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조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초과 시설에 대한 대책이 문제입니다. 태백시 인구가 4만 29명까지 줄어들어 4만 명 선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작물로 각광받던 도내 파프리카와 백합 농가들이 요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름값, 비료, 인건비가 크게 오른 데다 환율 때문에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질병까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한 파프리카 농가. 수확하느라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농장이 한산합니다. 파프리카가 상했거나 뿌리가 썩은 게 많아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지나면서 파프리카 뿌리가 썩는 잘록병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과 비료, 인건비는 크게 올랐지만 파프리카 가격이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칠 정도입니다. 파프리카의 손익분기점은 5kg 한 상자당 12,000원가량인데 현재 시세가 평균 10,000원 안팎, 값이 안 나갈 땐 5kg 한 상자에 2,000원에 팔리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4,00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한 동을 비워놓는 등 계속해서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생산해봐야 오히려 이제 인건비나 비료 이런 생산 단가에 비해서 출하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게 더 마이너스가 안 되고 더 나은 상황인 거죠. 아예 비워놓는 게. 잘록병 피해는 늘고 있고 생산 단가를 맞추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가격만 그대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한 60에서 70%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농사는 짓고 있지만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합 농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주쯤 뒤면 일본 수출 물량을 수확해야 하는데 인건비, 비료,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엔 환율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0년 100엔당 1,191원이던 환율이 최근엔 930원대까지 20% 이상 떨어져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달러를 주고 들여오는 백합 구근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점점 비싸게 구근을 들여와 점점 싸게 되팔고 있는 겁니다. 엔저는 떨어지고 달러는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 국내 모든 농자재 값이 지금 20% 30% 올랐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거기다가 또 인건비도 한 20% 이상 올랐어요. 갈수록 치솟는 인건비와 비료, 기름값에 엔저가 이어지고 질병까지 겹치면서 한때 수출 효자 품목으로 각광받던 도내 파프리카와 백합 농가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주간 확진자가 직전주보다 35% 늘었지만 다행히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2배로 느는 더블링 현상은 멈췄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주간 확진자는 17,559명으로 직전주 12,949명보다 35.6% 늘었지만 3주 연속 2배 안팎으로 증가하던 더블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강릉 544명, 속초 237명, 동해 230명, 삼척 117명 등 3,12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이 역대 그 어떤 교육 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고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연구나 토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연구의 미비함, 돌봄 체계 미흡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교육단체와 함께 전국민 대상 반대 서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제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교사 선발 규모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공고한 2023학년도 강원도 공립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100명에도 못 미치는 93명으로 교사 선발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또 공립유치원은 16명, 특수학교 교사는 12명을 선발합니다. 응시원서는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강원도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강원도가 최근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의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했더니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2년 전 환경부와 라돈 관리 계획을 세운 뒤 처음 조사를 실시한 건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강원도 관리 실태를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국을 공포로 몰았던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라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라돈은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돈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20년 라돈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라돈 실태 조사를 벌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나선 겁니다. 25년까지 18개 시군 우선순위를 정해서 라돈 농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첫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태백과 속초, 홍천, 횡성, 철원 등 5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이었습니다. 136곳을 조사했는데 5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의 라돈 권고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초과한 겁니다. 강원도는 해당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밀도를 고려해 확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에 그쳤던 조사를 50%로 확대합니다. 이어 간이 측정이 아닌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후 대책이 논란입니다. 정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도 안내가 전부입니다. 주기적인 환기 정도의 단순 안내에 그칩니다. 라돈 저감 시설 설치와 같은 개선책은 없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느낀 게 예산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라돈은 당장 큰 사건이 터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리는 면은 있어요. 이제 막 시작된 라돈 관리 대책. 덮거나 미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5월 도내에 문을 연 레고랜드를 오가는 선박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주차장까지 조성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선박 도입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시 옛 중도배터 인근의 주차장입니다. 강원도가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차량 1,500여 대를 세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 주차장은 레고랜드 선박을 이용할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레고랜드 선박 운행이 불투명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선박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고랜드 선박은 레고랜드 개장 전 교통대란 우려 때문에 논의됐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관광객 수송 대책으로 레고랜드 선박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가 개장한 뒤 석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입장객은 30만 명 정도. 입장객 수도 5월에 13만 명이 다녀간 이후 매달 3만 명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에 선박 운행을 하겠다던 민간 사업자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 개장 이후에 교통대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이게 수익 노선이 안 된다는 거를 이쪽에서 알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의야모에 배를 띄우려면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의야모변에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강원도가 이곳에 들인 예산이 14억 원. 누구나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한 상태지만 주차장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결국 레고랜드 선박이 무산된다면 주차장 조성에 헛돈만 쓴 셈입니다. 현재 레고랜드가 주말에 겨우 7,000명이면 한 2,500대? 방문객의 수요 예측이 잘못되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라 그렇게 봅니다. 강원도는 인근 사막산 케이블카를 타러 온 손님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활용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태백시의 인구가 4만 명대마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태백시의 전체 인구는 4만 29명으로 지난달 4만 85명보다 56명 줄어들어 4만 명 붕괴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시는 1980년대 인구가 12만 명에 달했지만 석탄 합리화 조치와 대체 산업 육성 실패로 인구 유출이 잇따르며 2012년엔 5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강원 지역 민관단체가 정선 가리왕산을 올림픽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강원대 등 도내 15곳의 민관단체는 국내 제3호 국가정원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위를 발족했습니다. 앞서 정선구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가리왕산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선 이미 30여 곳의 지방정원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 철거를 하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가수 싸이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어제 숨진 외주업체 소속 20대 몽골인에 대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강릉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촉구하고 강릉시와 소속사의 진상규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하루 앞서 열린 싸이 공연에 무대 조명탑을 철거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15m 안팎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교차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세게 충돌하면서 SUV 한 대가 뒤집혔고 그 과정에서 옆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상가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전부터 동해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1,575명이며 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씩 모두 11억여 원을 지역화폐인 동해페이로 지급합니다. 다만 경영주나 배우자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속초시가 내년부터 속초사랑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카드 할인 방식과 규모, 카드 디자인 등 세부 계획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이번 주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속초사랑 상품권 발행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강원 상품권 같은 선 할인 방식으로 할지 강릉페이 같은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할지 여부와 카드 디자인 등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부터 가맹점 모집과 대시민 홍보를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 속초사랑 상품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경포 주변의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유수지 조성 사업을 놓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업구역이 축소됐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미 지어진 상가나 주택 부지는 재척하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당초 60만 5천여 제곱미터였던 사업구역을 58만 4천여 제곱미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습니다. 삼척시가 여름방학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점심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130여 명에게 7천 원 상당의 점심 급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달 7일까지는 급식 시설 점검에 따라 식품권이 제공되고 도시락 배달과 부식 제공 방식으로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